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309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309일차고요. 오늘은 죄책감 증오 288페이지, 의식기도 해서 288페이지 이 차례 있죠. 네, 그래서 세 번째 줄 볼게요. 죄책감과 증오. 증오는 에고가 부정성에서 끌어내리는 은밀한 즐거움에서 비롯된다. 죄책감과 증오를 놓아버리는 것은 삶의 모든 수준에서 이로운데, 삶의 모든 수준에서 죄책감과 증오를 놓아버리는 것은 이롭다는 거예요. 이로운데, 이 에고 위치가 자신과 다른 이들을 좀먹기 때문이다. 이 위치가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좀먹는 거기 때문에 이 놓아버림을 해야 된다. 죄책감과 증오는. 은밀한 즐거움, 에고의 부정성. 그렇죠? 그래서 가해자 혹은 자신 혹은 다른 이들 혹은 사회를 비난하는 것. 가해자가 비난하는 것,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 가해자가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것. 그래서 속죄에 대한 멜로드라마적 탐닉. 속죄, 누군가를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내가. 그럼 그 죄책감 때문에 갖고 있기 싫으니까 타인들, 누구 때문에 하고 막 있죠. 비난하잖아요. 비난하는 마음이. 그러면은, 그래서, 멜로드라마적 탐이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는, 베옷을 입은 데다가 죄를 덮어쓰는, 나에게 오물을 뒤집어 쓰는 그런 상황들.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봐라.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오물을 뒤집어 쓰는 거나 똑같다라는 거에서 바라고 하는 이상한 자부심, 이상한 낮은 막 그런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당신을 죄와 자기 혐오에 계속 고착시킨다. 내가 벌 받았어. 내가 벌 받아도 돼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꾸 죄책감, 내가 나를 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기 혐오에 계속 고착시킨다. 속죄는 산발적인 경향이 있지만 영적 성장은 영원하다. 속죄는 산발적인 거. 그렇죠? 근데 영적 성장은 영원하다. 자신이나 다른 이들을 향한 자비와 연민에 신의 자비를 입는 것에 옳음을 포기하는 것에 신의 자비를 입고 옳음을 포기하는 거. 내가 신념대로 에고의 옳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 위주로 모든 것들을 하는데 그걸 포기하고 내려 놓아버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책임지고 변화를 만들어내려는 자발성에 혐오가 있다. 그러니까 책임지려고 하는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내려는 자발성,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자발성에 혐오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놓아버림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내가 자꾸 어제도 이제 그 신념 찾기, 정서적인 신념으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는데 이게 어제도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과 얘기하시는데 나는 느낌이 이제 선생님은 선생님 막 얘기하시는데 나는 그 상황에 나는 내 느낌이 어땠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엄마한테 버려지지도 않았는데 버려진 것 같은 애가 잘못 해석한 버려지지도 않았는데 버려질 것 같은 그래서 제가 버려질 것 같은 상황만 생기면 제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되게 정말 많이 버린 거 있잖아요. 정말 많이 버리는 거. 진짜 많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렸던 사람들에 대한 제 마음 있잖아요. 버렸던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이제 연락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지금 이제 막 그렇게 하는데 야 진짜 내가 버려질 것 같은 상황에 버려지기 싫으니까 먼저 버려버리는 거죠. 버려지기 싫으니까 두려우면서 막 버려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 죄책감도 깔고 있는 거야, 동시에. 그러니까 엄마가 버리지 않았는데 버렸다고 생각하잖아. 버릴까 봐 걱정하잖아요. 버려지지도 않은, 버릴까 봐 하면서
엄마를 미워하는 거예요. 버릴까 봐. 또 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미워하면서 또 동시에 죄책감도 있는 거예요. 에고가 자꾸 이거 아니면 이거 막 그러면서 이제 했던 것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욕탕에 셋이 나는 이모야가 셋이 있는데 그중에 저 이모야가 좋아하고 하나를 한 명을 딱 선택을 하면서 두 사람한테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미안한 마음 자체가. 근데 동시에 그래서 이걸 자꾸 공부를 이 수업을 하잖아요. 의식 수업을 계속 하다 보면 자꾸 각성이 되고 이 에너지의 미세한 그 층들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게 되고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각성하게 되고 더 알게 되고요. 나의 의도의 그 밑에 또 의도의 막 이런 계속 그게 이렇게 보이죠. 제 이렇게 보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변형이 될 때까지 변형이 돼서 벗어날 때까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딱 들어가면서 내가 누군가를 한 사람을 선택을 할 때 두 사람에 대한 죄책감이 있으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할까? 그죠? 그 에너지가 풀리면서 제가 안녕하세요 하면서 세 분 다 편안하게 인사를 진짜 처음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죄책감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 이거 아니면 이거 선택하고 이거 좋아 이거 싫어 싫으면 또 죄책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막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그 에너지가 딱 풀려버리니까 세 분 다 돌아가면서 세신을 그동안 이렇게 했죠. 그냥 계속 몇 년 계속. 그래서 이제 다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 에너지가 싹 풀리는 맨 왼쪽에 있는 그 이모야가 싹 에너지가 이렇게 풀리면서 자꾸 제가 제가 막 하는 거에 제가 두피를 하고 하는 거에 유심히 쳐다보면서 그 기계는 이모야 뭐고 하면서 물어보고 그래서 해드리고 또 주문을 하시고 막 이런 뭔가 에너지가 어제도 얘기하시죠? 신념을 이제 정서적인 신념을 찾는데 이게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이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내가 맡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신념 때문에 모든 게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내가 맡고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신념. 저는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내가 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을 막고 차단을 했던 거. 좋은 사람을 막고 차단해 놓고 그냥 뭐 좀 그냥 다른 제가 경험해야 될 버려지고 뭐죠? 빼앗기고 엄마를 빼앗겼다. 엄마를 동생한테 빼앗겼다. 엄마가 그럴 수 있나 나를 배신감 엄마가 날 배신했으니까 내가 엄마를 복수할 거야. 그쵸? 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또 버릴까 봐 착한 척 해야 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제가 그 금요일 날 누군가를 만났어요. 몇 년 만에. 그 만났을 때, 야, 진짜 이 사람은 나를 거부하는 게 아닌데 내가 이 사람을 거부한 거예요. 그 사람은 전혀 저를 거부한 게 아니더라고요. 또 한 사람은 톡 했는데 톡을 보고 답이 없어요. 그건 이제 저보다 더 세게 이제 또 저를 더 욕망했는지 상처가 저의 각자의 세상인데도 어쨌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답을 안 해요. 그래서 또 해봐야지, 또 해봐야지, 뭐 해야 하면서 제가 더 에너지가 풀리면은 또 소통이 되지 않을까. 참, 지널러지에서 커미션이 들어와요. 근데 연락은 안 해요. 이렇게. 그랬던 분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두려움에 내 생각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그죠? 내 믿음, 어떤 어릴 때 엄마한테 버려질까 봐부터 해서 내 말을, 그래서 제가 제 생각과 같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정말 엄청나게 분노를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났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공부를 하니까, 그게 아니고, 어제도 이제 누가 발표를 했지? 저희 아들이 발표를 했구나.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해라. 틀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똑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앞에서 똑같은 척하고 이제 비슷한 의견이 있기는 해요. 이제 의견이 맞을 때는 있어요. 근데 맞을 때는 있는데 또 살짝 맞진 않아도 맞는 척하는 게 이제 척하는 게 문제죠. 차라리 아니다. 솔직하면은 괜찮은데 척하는 게 뒤에서 앞에선 괜찮은 척하고 뒤에서 딴짓을 하니까 자기 믿음대로 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신념대로 경험하기 위해서 좋은 사람을 또 밀어내고 했었던 그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 신념을 굳은 무의식 안에 부정적으로 내가 근원적인 신념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고 또 이제 얘기를 또 계속 요번 3월, 4월에 진도가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저희 그 예비 며느리가 있어요. 또 막 이제 예비 며느리가 뭘 하나를 또 뭐 근원의 거는 아니고 근원의 거는 아닌데 뭘 또 생각이 난 게 있다 그러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4월 27, 28일 날 그 문경에 가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정서적인 근원적인 그 정서적인 신념을 찾는 게 엄청 중요해요, 삶에. 저는 제가 뭔가 말에 더 힘이 있어지는 누군가하고 대화를 할 때 설명을 해도 약간 불안감을 깔고 내 말을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내가 얘기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이 깔고 얘기를 못 모르고 막 했던 것 같아요. 요새는 얘기를 할 때 편안하게 더 강력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이게 전에도 그렇게 해서 뭔가를 했어요, 일을. 일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게 참 다르다라는 걸 느끼면서 매출 일어나는 것도 어제도 또 문자로 또 누군가 또 연락이 오고 그다음에 어제 오픈 카톡방에서 이게 제가 달라지니까 오픈 카톡방에 이제 상담 뭐 이제 이런 걸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문구를 뭘 했더라? 뭐, 뭐라고 올렸더라? 뭐,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랬나? 제가 뭐, 하여튼 뭐라고 올렸는데, 거기에 맞는 상담을 하는데, 이상한 그러니까 에너지가, 나 좀 봐주세요, 봐주세요 하는 막 이제 이런 에너지였다면, 제가 에너지가 좀 달라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또 이제 상담이 갑자기 어제 새벽이죠. 밤 12시가 넘어서. 새벽부터 문자하다가 뜨문뜨문 와요. 뜨문뜨문 오면 어떤 사람들은요. 삐져가지고요. 톡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한마디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시간 틈이 어제도 틈이 있었거든요. 새벽에 12시 몇 분에 왔다가 제가 4시 몇 분에 안녕하세요 답해드리고 그랬더니 또 6시인가 몇 분에 또 답이 오고 또 답을 해주고 그 뒤에 뜨문뜨문하고 어제 이제 저녁 때에서야 제가 카톡을 계속했어요. 저녁 먹고 나서 이제 막 이제 카톡을 했는데 안 삐지더라고요. 어떤 사람 삐져요. 이 시간이 틈 있잖아요. 휙 나가버려요. 그리고 얘기하다가 또 안 하면 휙 나가버려요. 되게 잘 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삐져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휙휙 나가요. 그래서 그러든지 말든지 뭐 이게 또 뭐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어제는 너무 티키타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37살 노원동에 사는 아가씨인 것 같아요. 노원동에 사는 아가씨인데도 중국어를 한다 하더라고요. 티키타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티키타카. 너무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킥킥거리면서 막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데 본인도 되게 재밌어 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근데 내가 바뀌니까 뭔가 이렇게 카톡에 이렇게 뭔가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카톡을 하더라도 에너지가 되게 좋아가지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어쨌든 그냥 하다가 뭐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고 아니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뭔가를 막 이렇게 아주 힘든 어떤 막 그런 힘든 게 뭐가 있겠죠. 힘든 거를 뭐 이렇게 굉장히 강렬한 어떤 힘든 거는 얘기를 아직 뭐 안 하는데 결국 약은 먹고 있더라고요. 약은 드시고 계셔요. 근데 그냥 만나보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데 내가 달라지고 신념을 끊임없이 계속 공부를 하면서 제 그 에너지
아직 바뀔 건 많이 있긴 해요. 제가 이제, 이것도 아직은 내가 안 들여다보고 있고, 안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또 있기는 해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죠. 좋아지고, 믿게 되고, 확고하게 되고. 선생님이 어제 시크릿을 또, 해야 한다. 엄마가 함으로 해서, 집안에서 엄마가 함으로 해서 아이들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강력하게 또 얘기를 해주시고, 리더가, 스폰서가 함으로 해서 밑에서도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얘기해 주시면서 시크릿을 해도, 참, 시크릿을 해도 내가 현재형으로 그냥 내가 이미 된 것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살짝 의심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려나? 왜 되려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서 했던 게 정확하게 이게 되겠구나 하는 거를 현재형으로 막 쓰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벌써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에고는 실증나고 지루해야 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냥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죠. 선생님은 언어를 같은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해서 얘기를 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용이 아니라 그 맥락, 내용이 아닌 맥락이 바뀌어야 되는 그 에너지 그 층에서 믿음이 믿음이 요만큼만 있었더라면 더 믿음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강렬해지는 많다 적다가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라는 거로 오는 거. 이게 벌써 이게 맥락이 에너지 층이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삶의 변화를 느끼고 싶다면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수업을 듣는 게 정말,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저는 요새 되게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20의 수치심, 죄책감과 증오하면서 비난하는 것이 이런 거. 그렇죠. 굉장히 많이 죄책감에 증오를 많이 하면서 비난을 많이 했던 것들을 얘기하면서도 제가 각성이 돼 있으니까 비난하는 게 없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도 연류가 돼도 벌써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상황은 모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면, 그냥 그랬었다 하면서 이제 그러고 이렇게 넘기게 되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더 얘기한다거나 그러지를 않아지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엄청 좋아진 거예요. 30에서 각성이 엄청 됐다는 거가. 그래서 이 30, 죄책감. 그 다음에 50의 무감정이죠. 무감정. 고전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상쇄된다. 고전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여기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볼게요. 다른 이들을 돕는 일이 선택이나 영감을 통해서 일어나듯 심지어 강압, 법원의 사회봉사 명령을 통해서 일어나듯 그것이 이롭다는 것은 사회를 통해 잘 입증된다. 이롭다는 거는. 그래서 자기 연민, 희망 없음, 무력함이 이 수준의 매력이다. 자기 연민으로 빠져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희망이 없는 상태, 무력함이 이 수준의 매력이 무감정이다. 나태함은 기독교에서 죄제인데, 나태함은 죄제이다. 당신의 삶이 신성한 선물임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나의 삶이 신성한 선물이다라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나태해지는 것이다. 내면에서. 그래서 자신을 노력을 들일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것, 내 자신에게 노력을 들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적극적이기보다 수동적인 것, 도움을 거절하는 것, 난 할 수 없어, 난 무능해라고 말하는 것이 에고의 보상이다. 신이 주신 선물이라서 적극적으로 그냥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지금 요번 생에 받아서 가지고 온 경험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 생에서 숙제를 할 것, 그걸 벗어나려고 열심히 즐겁게 살면서 헤쳐나가야 되는 것을 그냥 적극적이지가 않은 거죠. 이 노력을 들일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고전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상쇄된다. 이것이, 그래서 행동을 취하는 것, 도움을 청하는 것,
행동을 청하고 도움을 청하고 삶의 흥미를 보이고 참여하고 고립되지 않는 것에 혐오가 있다. 혐오스러워하는 거예요. 행동을 취하는 것도 혐오스러워하는 거죠. 무기력할 때는. 그래서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혐오스러워한다. 도움도 요청하지 않는다. 75의 슬픔은 우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50의 무기력과 75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난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75 우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50은 도움조차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흥미를 보이는 것도 싫어하고 에고가 참여하고 고립되는 것에 참여하는 것 그것도 싫어하고 그냥 고립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에고가 하는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단지 동물을 돌보는 것이 종종 매우 좋은 출발이 될 수 있다. 내가 뭔가 에너지가 변화되는 것에 경험을 떠나서 그냥 내가 하는 일만 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무감정일 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상쇄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만성적으로 상습 범죄를 저지른 재소자 집단에서 매우 성공적이었던 맹인 안내견 훈련 프로그램에서 이런 것을 본다. 그들, 그들 중 몇몇은 심지어 석방일이 지나서도 자신에게 할당된 안내견과의 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계속 남아있기를 택한다. 나가는 것보다 무기력할 때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하고 남아있는다는 거예요. 석방일이 다 되어 가는데도. 그렇게 단순한 것들만 하고 있는 것. 단순한 업무 보는 것도 무엇인지 몰라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참 제가 이렇게 의식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전에 만났다가 또 다시 만나고 새로운 사람하고도 연결이 되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연결이 이렇게 되거든요. 되면서 저도 빛이죠. 빛과 빛이 막 이렇게 부딪혔을 때 움직이는 거. 아, 내가 이런 빛일 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발전하려면 근데 그거 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고 했던 일만 계속하면 그 애완견 키우는 거나 똑같다. 애완견 키우는 거나 똑같은 며칠 전에 만난 분한테 이거를 좀 보내줘야 되겠다. 집에서 식물 키우는 거예요. 원래 꽃을 좋아하고요. 원래 꽃을 좋아했어요. 이런 자연 환경을 되게 좋아하고 그 카톡에 이모티콘도 꽃이 있는 거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요새 이제 사업을 하다가 안 하고 이렇게 있는데 집에 또 이제 야채 왜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또 왜 상추 같은 경우 금방 키워서 금방 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키우고 그런 재미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 애완견 키우는 거나 그러니까 빛과 빛이 만나면서 내가 부딪히는 게 싫은 거예요. 이게 그냥 그냥 혼자 있는 거죠. 혼자 그 식물과 동물과 거기서 그냥 혼자 대화를 하면서 혼자 있는 거죠. 그게 체질에 맞는지 몰랐다고 하는데 그게 의식이 높은 상태가 아닌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 계속 남아있기를 택했고 양로원에서 애완견을 제공하면 무감정 상태의 노인 환자들이 기운을 차리는 것. 무감정인 환자들이 그 애완견을 보고 이제 기운을 차리는데 최근 연구는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만으로도 우울증과 고혈압 수치가 감소하고 전반적으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근데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그냥 고정적으로 이 애완견이 강아지가 우리 의식보다도 높은 수준에 있다. 그리고 처음에 강의 들을 때 그런 얘기를 몇 번 해주셨어요. 강아지는 때려도 다시 온단 말이에요. 한 대 때려도 다시 와요. 그쵸? 잊어버리고. 저는 뭔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나를 버리고 떠날 것 같아서 제가 버려버리는 거죠. 차라리 제가 먼저 삐지고 제가 먼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는 한 대 때려도 다시 똘랑똘랑 온다는 거죠. 그 의식이 상당히 조건 없는 사랑으로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 강아지만 보고 있으면 에너지가 올라가지만 그래서 사랑으로 이렇게 있게 되잖아요. 아기들을 봐도 사랑으로 있게 되는데 근데 내가 의식 상승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만나고 뭔가 사회 활동을 해야 되고 사회 활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는데 따라서 희망 없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돕기 시작할 때 좋아진 거죠. 낙담한 운동선수들이 순전히 다른 팀원들을 격려하는 행위로 패배주의적 태도에서 회복하는 데서 드러나듯 다른 생명체를 돌보는 일에는 치료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생명체를 돌보는 데는 치료 효과가 있는데 내 자신이 무감정인 상태에서 그냥 난 할 수 없어 무능해 하고 있을 때보다는 뭔가 동물을 통해서 에너지가 상승이 되지만 그게 더 좋아져서 치유가 더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밖에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사회 활동 그냥 가만히 내가 하는 일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신념을 6가지로 나눠 놓으셨잖아요. 참 어떻게 저렇게 잘 나눠 줬을까. 저는 야 의식 호킨스 박사님의 의식지도만 봐도 참 어떻게 저렇게 딱 맞게 저렇게 의식 수치를 저렇게 해 놓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또 신념을 찾으면서 깨달음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서적인 거를 찾음으로 해서 유전적인 거, 또 이성적인 거, 성공, 돈 성공, 요새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패턴이 관심사가 바뀌어 가지고 정서적인 거, 유전적인 거, 돈, 그쵸? 성공, 이성적인 거, 질병, 건강 이렇게 6가지를 나눠 놓으셨는데 이게 삶에 이 6가지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패턴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에너지가 좋아지면 돈도 더 들어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들어오는 돈이 내가 에너지가 좋아질 때 이렇게 들어오다가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이게 커미션이 떨어지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돈에도 에너지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보면서 야 이런 것들을 다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6가지로 나눠 놓으신 거. 그래서 만났던 사람만 고정적으로 계속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참 저도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선생님 만나서 의식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코앞에 제가 인제 어떤 분들이 있어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분들만 봤어요, 제 눈에. 저는 이분들만 봤거든요. 이 사람들만 보이고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펼쳐 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하고도 같이 만나서 이렇게 만나 보고 있거든요, 제가. 만나 보고 있는데 너무 제가 이게 눈에 가려서 이 사람들만 보고 있었다는 거를 너무 느끼게 되는 거예요. A 주변도 있고 B 주변도 있잖아요. 근데 그 A와 B만 보고 있었더니 너무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 단순하게 강아지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의 빨아먹고 싶은 단물이 있어서 이렇게 강아지만 쳐다보고 있고 눈에 안경을 쓰고 저 멀리 이렇게 바운다리를 넓게 보지 않고 있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 내가 혹시 수치심을 느끼는 부분, 죄책감, 무감정에서 또 느꼈던 것들이 혹시 있지 않나. 그쵸? 그러면서 그런 것들도 한번 각성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도 신념을 또 각성해서 불편한 것들은 찾아보고 그게 나의 신념과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또 계속 노트에 적어 보시면서 4월 27, 28일 정서적인 신념이 예비 며느리한테 얘기했어요. 그날 가면 더 깊숙한 곳에서 더 어릴 때 어 "찾아져. 에너지가 그렇게 기억하도록 만들어져 있어."라고 얘기를 막 했거든요. 웃겨 죽겠어요, 시간이 지났더니. 저희 예비 며느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버님도요 그러면은요 시크릿도 잘 하세요?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신념은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어 뭐 찾았지." 하면서 이러다 실쩍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얼마나 얼마나 웃기든지 너무 웃겨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확고하게 얘기하면서 옆에서 들으면서 저항하면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27, 28일 날 가면 더 안 찾아졌던 거 아니면 찾았긴 했지만 더 확정적인 거. 그 에너지에서 찾았는 사건에서 더 확정적이게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4월 27, 28일 가셨던 분들 찾아서 또 다시 가자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초대를 또 하셔야 돼요. 초대를 하셔야 되고 지금 오늘까지 199불 미국 가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또 다시 한번 챙겨봐야 되는데 가신다고 돈을 내놓고 또 컨벤션은 안 가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네. 미리, 네. 가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미리 오늘 또 이제, 가시는 분들도 등록을 또 하셨으면 오늘까지 하셔야 되겠죠? 지금 미국 가는 분들, 어제도 또 한 분이 또 350 탁 내고 또 들어오신 분이 계시던데, 아마 이제 요새 들어오시는 분은 목돈을 탁 내고 들어오시는 뭐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날로 날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각성하고 알아차리고 스탑하고 내가 선택해야 신의 의지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유의지, 신념대로 가기 때문에 또 신의 의지로 선택하는 그런 또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6시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용서가